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법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요자문과 수량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자문은 중요한 게요. 자, 요자문 자체는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요자문이 나올 때는 항상 양사가 딸려 나옵니다. 수량사요. 그래서 이 수량사를 같이 외워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수량사라는 거는 수사하고 양사를 가리킵니다. 수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숫자예요. 양사는 자, 따로따로 다 외우셔야 돼요. 양사라는 거는 명사마다 고유의 양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양사를 하나하나 다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특징들이 이렇게 모아서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것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자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자는요, 주어의 소유를 나타내서 주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항상 주어 여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실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주어는 목적어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는 다 하시는 있을 요자니까 그냥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정형을 쓸 때는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를 했지만 서술어 앞에 뿌자를 쓴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예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외는 뭐냐면요. 과거를 나타낼 때 과거의 부정을 쓴다거나 이 요자의 부정을 쓴다거나 그럴 때는 뿌를 쓰지 않습니다. 뿌요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메이요를 쓰셔야 돼요. 메이요. 메이요에서 요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메이만 쓸 수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메이요라고 외우세요. 항상 뿌요가 아니라 부정은 메이요라는 거. 그래서 주어, 메이요, 목적어 해서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메이요, 부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자, 가지고 있다라는 서술어 요. 그 다음에 책을 이라는 목적어 슈를 쓰면 되겠죠? 워요슈 하면 나는 책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부정문에서 나는 책이 없습니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요 대신에 메이요를 쓰면 되겠죠? 메이요 책 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책이 없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메이요 슈 아니면 메이슈 하시면 돼요. 요점은 쉽죠? 네, 이거는 뭐 첨가될 상황도 없고 뭐 뺄 것도 없고 그냥 요자를 쓰고 목적어 쓰시는데 부정형이 메이요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요점은 예문 보겠습니다. 긍정형은 주어 요 목적어에서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고 부정형은 주어 메이요 목적어를 해서 주어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예문에 我有朋友가 있죠. 자, 我有 나는 있다. 나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요? 朋友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他有铅笔 铅笔는 연필이란 뜻이에요. 그는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필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他没有妹妹 没有 부정문을 썼죠.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없습니다. 뭐가요? 妹妹 여동생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这儿没有桌子 자, 这儿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시대명사입니다. 그죠? 여기란 뜻이었죠? 여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는 没有 없습니다. 뭐가요? 桌子 책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这儿没有桌子 여기는 책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자문은 부정형이 메이오로 쓴다는 거 요것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 요자문에서 딸려 나오는 게 바로 수량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我有书 했어요. 나는 책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근데 너 몇 권 가지고 있어? 너 몇 권의 책이 있니? 무슨 책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책을 3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요자문밖에 없어요. 그쵸? 나는 3권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되잖아요. 실자문도 안 되고 동사 형용사물도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요자문밖에 없기 때문에 요자문에 수량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수량사. 자, 수량사라는 건 뭐냐면요. 자, 말 그대로 수사와 양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자, 수자 플러스 양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와야 돼요. 얘네들 수량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은요. 나는 책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그죠? 연필 한 자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숫자를 먼저 말하고 양사를 말하고 명사를 말해요. 자, 여기서 양사라는 건 뭐냐? 자, 양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를 세는 단위를 말해요. 자, 이렇게 같이 책을 세는 단위는 권이죠? 권. 한 권, 두 권 할 때 권. 그 다음에 연필을 세는 단위는 자루죠. 한 자루, 두 자루.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그죠? 이런 식으로 세는 단위를 바로 양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명사, 수사, 양사 이렇게 가죠. 하지만 중국은 수사, 양사, 명사. 명사가 맨 끝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책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연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양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순서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양사가 명사마다 갖는 고유의 양사가 달라요. 그죠? 책처럼 권, 연필처럼 자루 이런 것처럼 각자의 명사는 갖는 단위가 다릅니다. 세는 단위가 권, 자루, 명, 뭐 장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들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책 한 권은 중국말로 하면 한 권의 책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죠? 자, 숫자 한이라는 이를 쓰시면 되죠. 이, 그죠? 자, 양사 권. 권은 책을 세는 권은 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번. 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그다음 명사 책을 쓰면 되겠죠? 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한 권의 책 해서 책 한 권이 되겠습니다. 자, 연필 한 자루 써볼까요? 연필 한 자루는 한, 이, 그 다음에 자루는 줄,라는 단어를 써요. 줄. 자, 그 다음에 연필이라는 치엔비.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 자루의 연필, 연필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목적어 자리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 권의 책 앞에다가 주어 서술어만 쓰면 돼요. 이게 목적어니까. 그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 한 권의 책 2번 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我有 2번 슈 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는 있다 주어 서술어 쓰면 되죠. 他有 목적어 자리 一支铅笔 이렇게 가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항상 수량사 나올 때는 수사, 양사, 명사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 그다음에 고유의 양사를 외워야 된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수사, 양사, 명사의 순서대로 오죠. 자, 첫 번째 예문. 我有 2本书 했네요. 자, 2本 书는 수사, 양사, 명사에서 한 권의 책이 되겠죠? 책 한 권입니다. 그죠? 나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요. 他有 3支笔. 자, 3支笔가 수량사죠? 3支, 세 자루의 비, 펜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그가. 그는 세 자루의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他有 이거 띠디. 자, 이거 띠디 할 때 거는 뭐냐면요. 개수를 세는 양사예요. 개수를 세기도 하고 제일 일반적인 양사입니다. 한 개, 두 개 우리처럼 개자로 쓸 때 거를 쓰고 아니면 사람을 셀 때도 이 거를 씁니다. 띠디는 남동생에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띠디 하면 남동생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요 이거 띠디 하면 그녀는 남동생 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수량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사를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수사, 양사, 명사는요. 숫자가 오긴 옵니다. 양사 앞에 숫자가 오는데 다른 숫자들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자, 숫자 2를 쓸 때는 어를 쓰시면 안 돼요. 자, 2가 양사 앞에 쓸 때는 양사 앞에 쓸 때요. 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량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 량이라는 글자는 두 량자예요. 그쵸? 그래서 숫자 2가 양사 앞에 올 때는 R을 쓰지 않고 량을 쓴다는 거. 그래서 양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양사 아까 했던 책 두 권 할 때는요.
알번슈를 하시는 게 아니라 량번슈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양사 앞에 오는 숫자 2는 R을 쓰지 않고 량을 쓴다는 거. 자, 근데 양사 없이 그냥 명사랑 결합할 때도 량이 올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글자. tn하고 nien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어디를 가서도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양사가 필요 없습니다. 양사가 필요 없는 단어예요. 그 대신 숫자가 올 때는 그대로 오지만 숫자 2가 올 때는 량이 와야 된다는 거. rtn, rnien이 아니라 량tn, 량nien 하셔야 돼요. 자, tn은 날을 가리키고 nien은 년을 가리키죠. 그래서 량tn 하면 이틀, 량nien 하면 2년. 아셨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자면 자, 양사 앞에 숫자 오는 2나, 그죠? 오는 숫자 2나 양사 아니면 양사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단어 앞에 오는 숫자 2는 R을 쓰지 않고 량을 씁니다. 아셨죠? 원래는 숫자에 양사가 오고 명사가 와야 되죠. 자, 근데 양사 없이 오는 명사들도 있어요. tn하고 nien밖에 없어요. 그거는 얘네들 앞에 오는 숫자 2는 R을 쓰지 않고 량을 쓴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R로 쓰시면 틀려요.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 12나 22 이렇게 10 이상들을 갈 때는요. 12, 10둘, 20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R 쓰시면 돼요. 12, 22 이렇게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 단독적인 이 있죠? 딱 2라고 끝나는 거. 두 권의 책, 두 자루, 연필 이런 식으로 딱 2로 끝나는 것만 이런 것들은 양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양사 앞이나 양사 없이 결합하는 예외적인 단어 tn하고 nien밖에 없다 그랬죠? 이 단어 앞에 쓰는 숫자 2는 R이 아니라 량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량을 쓰고 단 양사 앞이라도 두 자리 이상의 숫자나 서수에는 R로 쓴다. 두 자리 이상 숫자라는 거는 10이나 22, 32, 42 이런 것들이고 서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1, 제2, 제3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는 숫자 있죠? 이거를 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보세요. 2번, 词典, 词典은 사전이죠. 그래서 2번 하면 두 권의 사전입니다. 자, 번 앞에 숫자 2가 오니까 R을 안 쓰고 량을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전 두 권은 2번, 词典. 두 번째, 2支 깡비. 깡비는 만년필입니다. 그렇죠? 만년필 두 자루란 뜻이에요. 그렇죠? 역시 이는 량으로 썼죠? 그 다음에 12장地图. 자, 짱이 여기서는 양사예요. 그죠? 짱이라는 양사인데 앞에 12라는 10 이상의 숫자가 왔죠. 2가 단독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 써주시면 됩니다. 12장의 지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第二课. 자, 이거는 제2과해서 서술을 나타내기 때문에 第2课가 아니라 第二课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단어가 tn하고 nien 있다 그랬죠? 얘네는 양사 없이 바로 숫자랑 결합을 합니다. 그 대신 숫자 2를 결합할 때는 역시 양사가 있는 것처럼 량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량tien, 량nien에서 이틀, 2년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자, 양사 앞에 오는 숫자 2는 량으로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명사마다 고유의 양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양사를 외우셔야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할 때마다 찾아보지 마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외우시고 만약에 배우지 않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외웠는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실 때는 무슨 양사를 쓰면 되냐면 이 꺼라는 양사를 쓰시면 됩니다. 꺼. 자, 꺼라고 있습니다. 꺼. 원래는 사성인데 얘가 양사로 들어갈 때는 경성이 돼요. 알죠? 그래서 꺼라는 양사를 쓸 때는 반드시 제일 일반적인 양사라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양사가 나왔다 싶으시면 꺼로 세시면 돼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책상 같은 거를 세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책상 1개, 책상 2개 이렇게 세죠? 그때 걔처럼 이 꺼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 양사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양사 부분이 많아서 이 시간에 몇 개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나눠서 그 마지막 것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사 첫 번째 보세요. 자, 먼저 바라는 게 있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는요. 손잡이가 있는 거를 세는 양사예요. 손잡이가 있는 것을 세는 양사. 자, 두 가지를 셀 수 있죠. 첫 번째, 자, 제가 말했던 손잡이나 손 잡을 곳이 있는 물건을 세는 양사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자, 우산 같은 거 있죠? 우산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의자는 뒤에 등받이를 손잡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의자도 바로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칼 같은 거, 칼도 손잡이가 있죠? 이런 한 자루로 셀 수 있는 것들은 바를 쓰고, 또 하나는 자, 한 주먹으로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것도 바로 셉니다. 그래서 쥘만한 분량을, 한 주먹으로 쥘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그래서 한 주먹, 한 움큼 이렇게 셀 때 바를 센다는 거, 그렇죠? 자, 자루로 셀 때는 예를 들어서 이바 윗산이 있습니다. 자, 윗산은 우산이죠? 그래서 우산 한 자루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바 윗산, 우산 세는 양 사바. 그 다음에 의자도 센다 그랬죠? 의자는 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바 이즈, 의자 한 자루 이렇게 세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바 따오, 따오는 칼이에요. 그죠? 칼 한 자루라고 세죠? 이바 따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줌 한 움큼으로 셀 때는 이바 활, 활은 꽃이죠? 자, 꽃을 한 주먹 한 움큼으로 이렇게 한 줌으로 세죠. 자, 이렇게 한 줌으로 셀 수 있는 거를 이바 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바미. 자, 쌀도요. 쌀 이렇게 한 주먹으로 들었을 때 이 한 줌, 이거를 이바미, 쌀 한 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꽃 한 움큼, 쌀 한 주먹 이럴 때도 바로 세신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빼이가 있습니다. 네, 많이 쓰이니까 중요하죠. 빼이 같은 거는요, 이거는 명사로도 컵, 잔이라고 세요. 잔이나 컵으로 세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양사로 셀 때 잔이나 컵으로 세시면 돼요. 잔이나 컵에 담긴 것을 세는 단위입니다. 자, 뭐 차 한 잔, 콜라 한 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콜라 한 컵, 뭐 맥주 한 컵 이런 식으로 세죠. 요런 걸 셀 때 빼이를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보세요. 이 빼이 차가 있네요. 차는 차죠. 차 한 잔 할 때 이 빼이 차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빼이 지우가 있네요. 지우는 술이죠. 술 한 잔 할 때도 이 빼이 지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이 나왔네요. 번은 제가 설명하면서 했죠. 책을 세는 양사예요.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할 때는 이번슈라고 했죠. 이번슈. 자, 그 다음에 권을 세기도 하지만 자, 희곡에 막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희곡을 셀 때 막, 한 막, 두 막, 세 막 이렇게 할 때 막을 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필름의 길이를 셀 때도 이 번을 씁니다. 자, 근데 이 희곡이나 영화 필름은 잘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고 책 같은 거 있죠? 잡지나 그 다음에 뭐 사전 같은 거, 이런 책 같은 거, 소설책, 아무 책이나 다 이런 것들은 다 번으로 세신다는 거.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예를 보세요. 2번 자주. 자주는 잡지죠? 그래서 잡지 한 권이란 뜻이죠. 2번 수, 책 한 권. 그 다음에 도번시. 자, 토는 뭐냐면요. 토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두 할 때 앞에 머리를 말해요. 그래서 도우번 하면은 앞막 있죠? 첫 번째 막, 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씨는 희곡할 때, 그러니까 희곡할 때 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 그래서 첫 번째 막의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극을 셀 때도 번을 세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뿌. 자, 뿌는 부, 편, 대 이렇게 해서 서적이나 영화나 차량, 기계 등에 쓰이는 양사입니다. 자, 영화 같은 거 한 편, 영화 한 편 이렇게 말을 하죠. 서적도 책 한 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차량 한 대, 기계 한 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뿌를 쓰시면 돼요. 자, 이부 가처. 가처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부 가처 하면 트럭 한 대란 뜻이고요. 이부 띠에닝. 띠에닝은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 한 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영화나 서적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차량이나 기계는 다른 쓰임새도 있기 때문에 서적이나 영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부 띠에닝은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장해서 이성입니다. 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 이성과 그 다음에 장 삼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요. 자, 첫 번째 이성으로 할 때는 차례나 바탕, 번이란 뜻으로 이거는요, 뭐 자연현상 있죠? 바람 한 번 분다. 비가 한 탕 쏟아부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 뭐 탕, 한 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 재난, 농사활동 등의 비교적 긴 시간의 경과 횟수를 셀 때도 장을 씁니다. 자, 이거는 예문을 한번 봐보세요. 昨天下了一场大雨. 昨天어제 下了내렸습니다. 一场大雨.
자, 앞에 거는 집어치시더라도 이 장 따위 봐보세요. 따위는 큰 비예요. 그죠? 이 장, 이거는 비를 세는 양사가 되겠죠? 큰 비 한바탕이란 뜻이에요. 어제 큰 비 한바탕 내렸습니다. 라는 비를 세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양사는 모르셔도 되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언젠가는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 삼성으로 쓸 때는 뭐냐면요. 편, 차례, 번, 바탕에서 자, 연극, 영화, 체육 경기, 공연, 관람, 시합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시합 한 경기라고 할 때나 뭐 아니면은 연극 한 공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장을 써요. 자, 보세요. 今天有一场足球比赛. 足球比赛 하면 축구 시합이에요. 이 장 하면 축구 시합 한 경기란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시합 한 경기가 있어요. 란 뜻이죠. 두 번째요. 这部电影一天演出4场. 자, 이 영화는 这部电影 하면 이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一天 하루에 演出 연기한다. 4장. 4장은 3장, 4장을 연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관람 횟수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4번을 연기한다 라는 뜻으로 네, 관람 횟수도 세고요. 자, 요거는 시합 셀 때 시합 횟수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봐보세요. 영국의 구성의 장을 세는 단위. 这个话剧分时长. 자, 这个话剧, 화剧는 화극 해가지고 그냥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연극은 分时长. 10장으로 나눈다 라는 뜻이 되겠죠. 펀은 나누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건 영국의 구성의 장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 시험이나 과목, 시험의 과목이나 횟수를 셀 때도 장을 씁니다. 今天考2장. 자, 오늘은 2장에 그러니까 2과목 시험이 있다. 그죠? 시험을 본다. 第一场英语. 첫 번째 장은 영어고, 첫 번째 시험은 영어고, 第二场 한위. 두 번째 시험은 한위, 중국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요. 자, 2번, 3번은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되지만 1번에 뭐 시합이나 영화를 센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창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추안해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